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해외 축구 총 4경기 준비했고요. 12월 13일부터 14일 내일까지 총 4경기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는 뭐 좀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스페치아가 조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현재 1위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11위의 성적이고 상대 전적 2승 1무 7패로 역시 토트넘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버가 한 번 나왔고 9번이 언더가 나왔다. 그래서 좀 저득점 양상이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고 12월 6일날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5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벤테케 선수와 자하 선수의 그런 득점력이 공격진에서 득점력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1점은 웨스트 브로미치의 그런 자책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퍼거슨과 마틴 켈리가 결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전체 수비력만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풀스쿼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트넘 역시 유로파리그와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고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 11일 경기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 67시간 만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당시 경기도 그랬고 최근에 그런 케인, 손흥민 그리고 베일, 실바까지 모두 공격에서는 결장 없이 총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드필더 에릭 라멜라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정되고 그리고 수비수 오리에가 결장이 의심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토트넘이 원정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좋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홈에서 2승 1무 2패 7득점 6실점인데 뭐 한 경기당 거의 1실점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언더가 9번 나왔고 토트넘이 일정상 체력적인 부담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강팀은 토트넘이 강팀이죠. 강팀이 흐름을 조금 템포를 좀 조절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기준점이 3점이면 딱 좋겠는데 2.5점이지만 어쨌든 한번 저득점 양상으로 가는 게 최근의 경기 일정도 그렇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득점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리가 최근 리그에서 좋지 않은 바르셀로나와 레반테 역시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상대 전적 10경기 데이터를 보면 7승 3패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역시 우세하고 그 경기 8번의 오버 2번의 언더가 나왔다. 그리고 홈팀이 강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직전 홈에서 9일이죠. 9일날 유벤투스를 홈에서 상대를 했는데 3대 0으로 대패를 했고 아무래도 수비수 로베르토와 피케의 부상이 어느 정도 바르셀로나의 그런 얇은 스쿼드 그런 수비에 대한 얇은 스쿼드의 그런 또 한몫을 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스쿼드가 상당히 얇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공격을 전개하기 전에 수비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안수파티가 결장이 된 지 좀 됐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메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홈 성적 3승 1무 1패 15득점 6실점 근데 어쨌든 유벤투스와 9일날 경기를 했죠. 9일날 경기를 했는데 일정상으로는 지금 4일 만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체력적으로 부담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레반테 역시 홈에서 헤타페를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근데 그 승리를 거두기 전에 5번 연속 무승부 그리고 연속 3번의 패배가 눈에 띈다. 그래서 패배와 무승부를 딛고 올라온 레반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레반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주전 미드필더 캄파냐 그리고 바르디의 부상이 이번 바르셀로나전에서 조금 중원에서의 아쉬움이 좀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는 사실상 전력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반테 지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초반에 맹공을 펼쳐서 일단 1득점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온데간데 없는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갑자기 수비적인 모습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선취 득점을 올릴 수 있다면 조금 그런 태세 전환으로 하지 않겠나. 똑같이 기준점이 3.5인데 3.5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레반테가 한 골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바르셀로나도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 양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데이터상으로도 오버가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이 배당이면은 레반테가 최소 프렌을 많이 받겠죠. 1.5에서 2 정도는 받을 건데 그 정도면은 레반테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고질병이죠. A매치 기간이거나 아니면 이런 챔스를 같이 병행을 한 다음 경기에 항상 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믿어볼 만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반테 쪽으로 프렌 사이드로 일단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에 나폴리와 삼프도리아. 그래서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 8승 1무 1패로 역시 나폴리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경기도 직전 경기와 바르셀로나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버가 8번, 언더가 2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직전 12월 11일 홈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그 경기를 치르고 69시간 만에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공격에서는 메르텐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사노 인시네가 유기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를 혼란을 주면서 좀 유동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꼭 메르텐스만을 견제할 건 아니고 이 두 선수도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삼프도리아는 연패하거나 연승하거나 뭔가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걷잡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4-4-2 포메이션을 통해서 좀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지만 클린시트를 달성하는 경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삼프도리아 감독 라니에리 감독의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밸런스를 상당히 밸런스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감독의 성향이 드러나듯이 그런 걸 기반으로 하다가 역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안 좋은 점은 주전 수비수 베레신스키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양 측면을 자주 활용해서 스위칭 해주는 그런 나폴리 공격에 상당히 공간을 쉽게 많이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회가 나폴리 입장에서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당도 그렇고 언오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그냥 안전하게 좋은 거는 아무래도 나폴리 승이 제일 좋겠습니다. 주전 수비수도 결정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최근에 이런 경기 일정은 어쨌든 나폴리가 69시간 만에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언오버도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삼프도리아 프렌을 가자니 이 나폴리의 공격성에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폴리 승이나 조금 욕심을 낸다면 -1 핸디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분데스리가.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와 이제 영원한 지금 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샬케. 그래서 최근 10경기는 상대 전적 2승 3무 4패로 샬케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 뭐 과거 데이터도 있는 거니까 당시에는 샬케가 더 셌죠. 지금 샬케가 좀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망가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정 팀이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둘의 맞대결에서는 원정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최근 승리를 찾아보기 힘든데 무패를 연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전 공격수들 말고 벤치 자원들이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이 일부 코로나 결장이나 부상 결장이 있지만 이 아우크스부르크 풀스쿼드 면으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스쿼드 얇아진 건 사실이죠. 어쨌든 아우크스부르크의 또 강점은 후반 집중력이 좋은데 이 전체 득점의 약 66% 이상 그 정도를 후반에 넣었다. 그래서 전반보다는 후반에 강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승이 없는 샬케 원정 성적이 3득점 21실점 대단하죠. 그래서 어느덧 26경기째 무승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샬케고
그리고 직전 리그 경기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페널 기회마저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날려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레버쿠젠전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고 그냥 점유율도 37%딱 샬케의 딱 수준에 맞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부상도 많죠. 샬케가 또 이번 시즌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 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부상이 많으면 또 스쿼드가 그만큼 계속 얇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신의 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 그래서 샬케가 이긴다면,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를 갔는데 샬케가 이긴다면 운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기인데, 이건 뭐 약간 장난이죠. 조크를 제가 좀 적어놓은 거고. 근데 이 배당을 봤을 때 1.95, 3.60, 3.80 이 배당이 무승부가 많은 배당입니다. 무승부가 많거나 역배를 봐야 되는 배당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샬케를 믿자니 도저히 손이 떨어지질 않고, 그래서 일단은 프렌으로, 샬케 프렌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당연히 좋아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 배당을 보니까 수상하다라고 좀 느껴지고 언어반은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승부나 샬케 사이드를 볼 거면 샬케 프렌을 받으면 좋겠죠. 0.5 받아도 비교도 되는 거고 이기면 더 좋고. 그래서 샬케가 이번에 한번 좀 사고 좀 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당을 한 믿어보고 샬케 쪽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가든지 샬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픽 그리고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통방에서 7차 이벤트 NBA 프리시즌 언오버를 맞춰라 라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은 아마 방송을 할 경기가 많이 없죠. 그래서 경기 방송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좀 쉴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